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즐거운 소식을 보내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제가 한 1년 전부터 관리했던 학생인데요. 아토피 환자였거든요. 근데 지인의 소개로 저 만나게 됐는데 초등학생이에요. 남학생이고. 그런데 사실 좀 되게 많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전신에 얼굴부터 발끝까지 사실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아토피가 다 퍼져 있었고,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스테로이드 약을 처방을 받고 바르고 했는데 이제 이걸로도 좀 부족해서 대학병원에서 그 사이폴린이라는 광범위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복용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피부가 다 진전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약물을 먹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게 눈 쪽으로 감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제대로 이렇게 뜨지도 못할 정도로 눈에 결막염처럼 그렇게 막 진물이 나고, 그러니까 눈에도 아토피가 있었는데 그 부위에 2차 감염이 돼서 사실은 아토피보다 눈의 염증이 더 심각한 상태까지 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와 함께 또 항생제 복용까지 고함량으로 먹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생제를 투여를 해도요, 사실은 잘 잡히지가 않거든요. 면역을 억제시켜 놨기 때문에 항생제 발현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계속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제 환자분 중에 가족분이 치료하고 있었는데, 그 환자분의 그 소개로 이 학생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같이 복용하는 경우에 이 약물을 결국은 끊고도 피부가 안정이 되고 그게 또 진행이 돼서 완해 상태까지 오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한 1년 정도가 지금 현재 지난 상태에서 거의 완해 상태, 이제는 뭐 음식도 잘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음식도 철저하게 잘 가리고 있었는데. 근데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는 약물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양소와 함께 스테로이드 먼저 좀 용량 줄이고요. 그리고 사이폴린 줄여가는 과정에서 한 2달 정도 걸리면서 좀 처음엔 고생을 했죠. 약물 아무래도 리바운드가 있을 테니까. 하지만 영양요법이 좀 충분하게 들어갔을 때 스테로이드 리바운드가 그렇게 심하지 않게 잘 견뎌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중간중간 계속 호전은 보였지만 중간중간 뭐 두드러기가 갑자기 올라온다거나 발적이 올라온다거나 그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아토피를 관리하다 보면 계속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포 애프터 몇 달 후에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니까 순탄하게 이게 딱 진행될 거라고 그 생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음식에 대한 그리고 환경에 대한 항체가 많은 경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좌절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됐을 때, 완벽하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판단을 했을 때 관리가 굉장히 좀 소홀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최근에도 또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남들이 전혀 알아볼지 못할 정도, 나도 자각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때부터 유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딱 1년 정도 된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이제 카톡을 주셨는데, 지금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영양제를 그대로 먹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지금 현재 보니까 뭐 음식 사실은 가리지 않고 먹고 있고, 아이가 좀 통통한 편이거든요. 먹는 거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한참 먹고 뭐 밖에서 사 먹는 음식도 많이 먹을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영양소도 굉장히 영양제도 열심히 먹기도 했고요. 음식 관리를 철저하게 하다가 요즘에는 조금 먹고 싶은 것 좀 다 먹으면서도 피부가 지금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이 환부 사진도 좀 보내드리고 싶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개인적인 사정상 그 영상에 사진을 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호전 반응이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영양소 용량을 조금 낮춰는 드렸어요. 그런데 낮춰는 드렸지만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발진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다시 더 적극적으로 원래의 용량으로 한 며칠이라도 딱 유지를 하시고 또 안정이 되면 유지요법으로 가시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사실 제 몸이다 보니까 제가 좀 조율하는 거를 제가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게 다른 분들보다 빨리 좋아졌었는데 많이 좋아졌을 때 사실 또 방심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 바람에 처음보다 더 심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좀 낙담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이랬는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초심보다 더 강력한 의지로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피부 환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피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아토피 관리하시는 분들은 좋아졌다 하더라도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네, 꾸준하게 그리고 이게 끝이 어딘가 끝은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다 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몸 안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몸 안에서 면역의 이상으로 교란으로 음식이나 환경의 항체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다시 제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항체가 발현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영양소 관리도 치료 거의 적극적인 어떤 치료 관리하는 용량이 아니더라도 적당히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은 꾸준하게 네,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졌고 제가 사진을 보니까 어느 한 곳도 뭐 트러블이 전혀 보이지 않고 특히 눈 같은 경우는 항생제 끊는데 굉장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눈이 먼저 좋아지면서 피부 전신에 퍼졌던 환부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기분 좋은 하루로 오늘 시작하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